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악화되면서 오늘은 양지수 모두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활발한 종목 장세에서 부상할 차기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클래시스 코스닥 시총 9위 등극, 미용 의료기기 호실적 랠리 지속될까입니다. 클래시스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19% 급등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와 HPSP까지 밀어내면서 코스닥 시총 9위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미용 의료기기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며 미국과 중국, 브라질 등 주요 해외 시장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러브콜도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 리서치의 매각 이슈가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중인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1분기 호실적으로 코스닥 시총 9위에 등극하면서 화려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인데요. 네. 영업이익이 3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265억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올해 실적 확장성을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실지 투자자들이 향후 주목할 모멘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30%씩 사실 증가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부분들을 발표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각각 매출액은 이제 4%,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나 증가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수익 부분들이 좀 합쳐진 60억대가 합쳐진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달러 강세의 어떤 효과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향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대표 미용기기라고 좀 볼 수 있는 슈링크 외에도 볼류머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본 매출이 이제 탄탄하게 잡힌 상태에서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이제 신규 미용기기 상품 부분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신규 또 이제 투자 확대, 유럽에서의 어떤 승인 기대 심리를 지금 갖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볼류머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에 또 미국 FDA 쪽 부분에 대한 어떤 승인 부분 소식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 심리들도 상당히 좀 높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초음파를 바탕으로 한 미용기기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볼류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방식 부분들에 대한 치료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부에 대한 뭐 필러라든지 이런 보톡스류의 자극을 주는 방식은 아닌 만큼 뭐 부작용이라든지 우려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클래시스의 어떤 실적 증가 모멘텀을 좀 더 덧붙여줄 수 있지 않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슈링크뿐 아니라 볼유머의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 호실적의 원동력 바로 해외 소모품 매출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브라질 등으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해외 시장 내에서 주요 업체들의 경쟁력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주요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제 미용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써마지라는 미용기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또 전체 그 미용기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용기기 관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효과는 더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 그 뭐 볼유머라든지 그다음에 슈링크 대비해가지고 효과는 높은데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그 미용 시술 부분들을 받는 어떤 고객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600회 기준으로 이제 이 미국 업체인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볼유머라든지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이제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효과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미국 업체가 이 관련된 미용기기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금액 단위에 대한 부담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 한 번 받을 거 3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기간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 측면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미국 업체들의 어떤 그런 미용기기 수준으로 기술력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용기기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핵심 업체들에 비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가치는 더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업체들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최근 트렌드가 미용 의료기기로 떠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에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를 인수한 기점부터 관심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도 매각 이슈가 부각된 바가 있는데요. 사모펀드들의 이런 움직임, 미용 의료기기 업체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매각 이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어떤 사모펀드나 아니면 해외 미용기기 업체의 피인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에 대한 주가 부양 효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약 한 6,7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인수 부분들이 이제 된 부분인데 지금 주가 가치를 따지면은 2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평가 차익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한 7천억 가까운 그 이상의 수익 부분 모델을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미용기기 또 미용 소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향상을 인정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과 관련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소재를 기반으로 한 필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톡스 계열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이제 미용 상품 부분이죠. 관련된 고주파 부분을 이용한 이런 상품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치는 이제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매각 이슈가 떠올랐을 때 실제 매각을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마리서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매각 매물로 내놔야 되느냐를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내놓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 기대치와 함께 주가는 크게 부양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각으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이셨고 오늘 클래시스를 선두로 뭐 APR, 비올, 원텍, 파마리서치 그리고 클래시스가 2대 주주로 있는 이루다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는데 1분기 호실적 랠리가 다른 업체도 이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적 측면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도 되는 업체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분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미용 기기 업체하고 미용 소재 업체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라든지 뭐 비올이라든지 또 원텍 뭐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기기 관련 부분 속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용 소재보다는 이제 미용 기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미용 소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제 피하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최초 시술 이후에 상당한 그 주사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점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용 기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를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이후로도 특별하게 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미용 소재 관련주들보다는 미용 기기 관련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올에 대한 관심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원텍이나 비올에 대한 관심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미용 소재보다는 미용 기기 쪽으로 그중에서도 비올과 원텍에 관심 유효하다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비올과 원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클래시스를 가져오셨어요. 오늘 대장주였던 클래시스죠.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도 원픽으로 보시는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미용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련 소재 기업보다는 실적이 확인이 됐는데도 차익 매물 압박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펌핑이 돼줬죠. 그 얘기는 최근에 트렌드 흐름 부분들이 안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가 있는 종목에 추가적인 베팅을 해준다라는 측면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장대 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유지될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대 심리가 높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이라든지 또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을 고려해 보더라도 직접적인 주가의 부양 효과라든지 지속적인 실적 기대 심리 부분들이 다른 종목보다는 더 먼저 치고 나간다는 어떤 주도주 측면에 있어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 이슈들이 나오는 업종들을 본다고 한다면 먼저 가는 애들이 더 강하게 가지 뒤늦게 후발주자가 먼저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용기기 쪽 부분이나 미용 소재 쪽에서는 오늘 상승력이 굉장히 높았었던 클래시스가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는 게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연속 추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최선호주는 클래시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장세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측면이 있다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슈팅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목표가를 또 따로 보시는 지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기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뭐 10만 원이라든지 또는 20만 원 레벨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용 기기 시장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을 고려해보고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관련 미용기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심이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투데이 안경 원픽 미용 의료기기 호실적 랠리 지속될까를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클래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해외 수출 확대로 실적까지 빛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선물이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젝트의 포트의 참견 주인공은요. 40대 남성분이시고요. 도영님입니다. 자, 도영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투자 자산 1,000만 원이고요. 1천만 원이고 비중은 국내 주식 10%, 해외 주식 40%, 현금 50%입니다. 현재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 그리고 화이자, 애플 세 종목이 담겨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중공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주식은요. 최근에 모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도영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영님의 포트를 보면 한 종목은 국내 ETF지만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종목으로 미국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최근에 매도를 하셨는데 조선과 방산주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영님의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 50점, 정경민 팀장이 95점으로 두 분의 평가에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딱 절반만 주셨는데 좀 웃고 계시네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우셨을까요? 네, 사실 평가 점수 불가 이렇게 했을까도 했는데 왜냐면은 뭐 사실 이 투자 성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사실 100점이라고 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50점이라고 해도 좋고 또 어찌 보면 또 더 낮게도 줄 수 있는데 50점이라고 드리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50점은 지금부터 채워나가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시면은 지금 그 5% 정도 수익률 나셔서 최근에 다 매도하셨는데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손절이 이제 만약에 올라서 5% 오르면은 파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은 언제까지 들고 계실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좀 채워가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좀 모호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아주셨고 팀장님은 95점이라는 좀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신혁승 이사가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제 수치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또 아직 다 이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빌드업을 해 나가서 뭐 이 점수를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스스로의 매매 원칙과 로직이 서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업종과 지수 등에 잘 분산된 종목 그리고 해외와 국내 분산도 잘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에 큰 수익률을 올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만큼이나 또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계신다면 뭐 저는 뭐 충분히 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큰 흐름을 미국 중심으로 가고 이제 거기에 매칭되거나 대응되는 좀 트렌디한 그런 종목을 국내 투자 쪽에서 보완하는 구조로 간다면 뭐 본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40대시라고 한다면 뭐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리스크 관리만 뭐 때때로 좀 해주신다면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약간 희망적인 점수 95점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정경민 팀장 좋은 점수를 주셨네요. 95점. 신혁승 이사도 긍정적인 쪽으로 50점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 오늘 주인공 이 도영님은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로 초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포트의 참견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평소에 자주 보십니까? 저희 포트의 참견?
그럼요. 항상 어. 보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네.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네. 되셨네요. 네. 네. 사실은 뭐 주식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그 토스라는 그 앱을 깔았는데, 네. 그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해서, 음,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은 이제 목소리에서도 되게 차분함이 좀 느껴지시고 주식 성향도 되게 차분하다는 제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호기심에 가볍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주식 시작하면서 혹시 뭐 얼마 안 되셨지만 매매나 매수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제 나름 원칙을 세운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막 거기에 시간을 제가 많이 투여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 자동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장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했을 때 들어가서 수익이 5% 나면 자동으로 매도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3%일 때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그래도 본인만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 이 도영님 오늘 그 전화 주신 주인공께서 5% 기준 이렇게 국내 주식을 매매를 했거든요. 아까 궁금하다고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네. 그 본인만의 그 어떤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부분이 자동 매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게 매수를 해서 오를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자동 매매로 손절을 설정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도영님 같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봤는데 입문하실 때 그 도영님과 거의 처음에 시작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식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도 없고 뭐 이러다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고 5% 정도 수익 내면은 용돈벌이식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 또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내가 더 벌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하시다가 이제 수익이 또 나면은 나는 대로 또 욕심이 나고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이 나는 대로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투자하고 주식 비중을 내 자산에서 좀 더 투자하면서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이제 실패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그냥 너무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내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 관한 서적도 좀 읽으시고 또 본인의 투자 금액과 성향에 맞는 투자 방향과 철학을 세우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내가 항상 투자하는 종목이 모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러한 원칙만 세워놓으신다면 거기에다가 살만 조금 붙이시면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영님 안녕하세요. 박수진 네,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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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 자산이 적지만 투자 성향을 네. 알아가 보는 기회로 또 삼아 보시고 하락 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략에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네. 도영님의 궁금증도 말씀을 해주시면 두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 어떤 점들이 궁금하실까요? 일단 궁금한 점 질문 전에 이렇게 실제로 제가 통화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건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제 어떨 때 매수를 하고 어떨 때 매도를 하느냐 그거는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심리를 이 그래프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오.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산 사람들은 많이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떨어져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엔비디아 같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거에 지금 올라타도 되는 시점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인데 이 노보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보기엔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는데 그 전문가분들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 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는 지금 3차 임상 실험 뭐 이러한 부분을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질 때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증시만 가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중에 좀 어떠한 종목에 좀 편입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의 그 기준이 궁금하다 하셨고, 미국의 이제 대세 미국 주식에 올라타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전망,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두 전문가께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답답하셨던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영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영님의 다양한 궁금증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셨습니다. 미국 대표 주식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남짓한 언저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최근 이제 우리 증시를 보고 있자면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 사실 뭐 이렇게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도영님이 굳이 여기서 막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조금 확장을 하시는 게 좀 마음도 더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존감도 좀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미국과 국내 주식에 그런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뭐 월 그리고 분기 정도로 이제 스스로 좀 원칙을 세우셔서 리밸런싱을 해 나가신다면 저는 큰 그림상 굉장히 좋은 그런 밸런스를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주력이 미국 주식인 만큼 매일매일 대응은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주식 중에서도 변동성이 크거나 혹은 경기를 심하게 타는 경기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그런 종목군보다는 꾸준한 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대형 지표 종목이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족한 대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서 미국 주식으로 큰 흐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뭐 월 단위, 주 단위의 어떤 그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대응은 거기에 대응되는 국내 주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이제 큰 흐름상 미국 주식과 틈새를 메워주는 국내 주식으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충분한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화이자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화이자를 갖고 계신데 코로나 백신으로 주목받은 이후 굉장히 잠잠한 상황입니다. 반전의 카드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사님? 글쎄요, 결국 이제 코로나 백신보다는 글로벌 빅파마로서 제약기업으로 임상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오늘도 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악재성 기사인데, 뭐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에서 좀 비극적인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또 이 기업이 좀 어느 정도
급한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돼야 할 텐데 그것은 사실 뭐 전쟁이 나는 것과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현재로서의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다만 워낙 그 바닥권에서 제가 볼 때 화이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손실 중일 텐데 이분만 아마 조금이라도 수익권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 타점은 굉장히 뭐 잘 잡으신 것 같으나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바로 가능할까 이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이슈가 조금 사그라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도 어떤 그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질문에도 하셨다시피 오히려 당뇨 치료제나 뭐 이런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관련 그런 니즈가 좀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좀 올라 있어도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뭐 전화를 통화할 때도 그렇고 아까 그 도영님께서 오늘 주인공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정경민 팀장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새로운 뭔가 이슈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고비 열풍이 있었는데 좀 잦아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고비를 비롯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줬었는데 이제는 좀 이 매장량이 확인된 금광 뭐 이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바뀐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몰랐을 때는 그게 멀티플이 무한대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가늠이 되고 또 이 당뇨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런 좀 유사 기전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약물을 이제 이쪽으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진입도 좀 늘어나면서 경쟁 심화도 좀 예상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1등만 다 먹어가는 그런 항암제 시장과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이런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하나만 놓고 이제 바라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화이자를 비만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으로 단기 관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뭐 적정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대표적인 빅파마이고요. 최근 5년 연속 배당금이 인상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또 안정적인 뭐 실적도 어느 정도는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혁승 이사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제약 종목이 현재 모두가 강세를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까지는 저는 보유 혹은 비중을 조금 오히려 좀 늘리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비만 치료제 하나만 딱 찍어서 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훨씬 네. 더 좀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애플 관련된 것도 제가 빠르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도영님이 샀다고 이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대감만으로만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좀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면은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이분은 제가 볼 때 50점 처음에 드렸지만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나 둘씩 채워가시면 좋으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자체가 매도를 언제 할까요? 이것보다는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 자체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집중되게 하시면은 더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매수하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매도하는 게 기계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시황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굉장히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소외받은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AI 쪽에 집중이 되면서 애플이 소외됐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그래도 조금 그 엔비디아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 애플의 성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함께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그 대형 기업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보다는 시황을 좀 읽으시고 성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한 종목이 상승했을 때는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또 매수한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 내가 한 5%, 10% 손절 라인을 잡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분할로 매수하면서 그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매수할 때 너무나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공부를 조금 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영님이 현금 50%가 있으신데 국내 주식도 다시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섹터나 종목들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영님의 포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견과 함께 그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혁승 이사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 줄 참견으로는 부자에 대한 열망을 품어라 라는 말씀 주셨고 뭐 레버리지 종목들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뉴로메카, 리가켄바이오 신규 편입 의견을 주셨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 기준에 어떤 주식 투자하는 방식과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다 그 전문가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정도는 오히려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나스닥 어떤 ETF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조금 이렇게 좀 추가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제가 볼 때 일단 처음부터 이 종목 저 종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도영님께서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입문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상승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 종목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물론 오늘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같은 게 좋긴 했지만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 반도체를 어떤 대표하는 종목이죠. 꼭 한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또 로봇의 뭐 레인보우 로봇이나 뭐 뉴로메카나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 바이오에서는 뭐 리가켄바이오나 뭐 당뇨병이나 뭐 비만 치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펩트론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으시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으로 포트를 다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자 신혁승 이사의 참견 부자에 대한 열망을 품어라 마치 책 제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 무탈함을 위한 무난함을 추구하자 이렇게 또 한 줄 평 남겨주셨네요. 자 환승 종목이 두 분 다 없다는 거는 지금 종목 선택은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무탈함을 위한 무난함 무무추라고 좀 정했는데요. 지금 네. 있는 무무추요? 네, 무무추, 네. 무탈함을 위한 무난함을 추구 이렇게 좀 정했고 지금 있는 포트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현재 있는 종목들 화이자나 애플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신규 편입으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재선을 위한 총력이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대고 있는 태양광 관련 ETF 뭐 한 10% 정도 추가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하반기에는 뭐 HM보다는 좀 애플 쪽이 애플이 꺼내놓은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의 비중도 확대를 하고 국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그 틈새를 좀 메워주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좀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해당되는 종목은 뭐 LG 이노텍이나 리노공업, 뭐 BH,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형주, 소형주 요거는 이제 이 도영님께서 이제 성향에 맞게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무탈한 뭐 이런 포트폴리오로 완성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자, 도영님 방송 오늘 잘 보고 계시죠?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두 분의 포트에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무무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영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액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2분기 연속 흑자 실적을 알리면서 현재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송홀딩스 정도가 현재 6만 주, 8만 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5%대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4.4% 오르면서 6만 7천 원 선 넘겼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이오플로우입니다.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16만 주에 육박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료 테마로 엮이는 미래생명자원이 30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와 덴티움이 현재 최상위단의 시간의 단일가 하락의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CS윈드가 5%대의 내림세, 덴티움도 현재 12만 4,500원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텔레칩스입니다. 현재 건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각 현재 2만 4천 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드림인사이트나 린드원 아시아가 1%대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폴라리스 AI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꽤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합니다. 4위는 CS윈드입니다.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적자 전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실적 악화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보시나요? 네, CS 윈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풍력 타워 생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부품 부분들에 대한 생산 및 베어링 관련된 전반적인 풍력 사업 영역을 다 담당하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800억대의 어떤 수주 공시를 나타내 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실질적으로 발표된 실적은 적자 전환되는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기본 실적은 원래 이제 흑자 유지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억 이상의 어떤 이익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고 6,600억대의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은 오히려 7천억대가 넘어가면서 110%가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 및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각각 94억 그리고 400억대에 대한 대량 적자로 전환된 것이 특징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의 전체적인 실적 반영 및 예상치 못했었던 비용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회계 반영 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공시가 같이 나왔습니다만 큰 폭의 수준으로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자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관련 부분들에 대한 흑자가 적자로 바뀐다거나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었던 이력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닥권 구간대인 어떤 이평 지지 구간을 지금 해줘야 되는 구간대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흐름에서 이 실적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하방 경직 이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신규 매매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은 축소를 시켜서 최소화된 상태에서 앞으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이번 1분기 성적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미래생명자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대표적인 사료주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더니 이 시각 현재 20만 주 넘는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에는 이오플로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슐린 펌프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고전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해외 판로가 다시 열릴 거란 관측에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진입해 있네요. 그러면 1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망의 1위는 넷마블입니다. 장 마감 후 예상외의 흑자 전환의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표가 내일까지 주가에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원래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90억 넘는 적자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37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7개의 대제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븐나이츠, 또 제팍월드, 마블 등 다양한 모바일 게임 영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나훈랩이라고 하는 신규 신작이 첫날 매출 140억을 기록하면서 1분기 이후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 심리도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현재 8%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동시 기준으로는 현재 상한가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만큼 향후 주가 상승 기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자체도 이전에 20만 원까지 찍어줬었던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현재 약 6만 5천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추가 매출 기대 효과를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추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마블을 비롯해 최근에 크래프트와 데브시스터의 실적까지 좋았는데요. 게임주들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위부터 1위까지 김용덕 주식청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신혁승 이사는 퓨처캠이고요. 그리고 정경민 팀장 시노펙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원어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랠리를 이어오다가 5월 들어서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인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최근 방사성 의약품 항암제 분야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또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좀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우수했고 현재 2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재 중국 지역에서 기술 이전 협상 중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한 이후에 오늘 제가 보면서 언제 눌림목이 완성될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정도면은 굉장히 눌림목이 굉장히 잘 완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한 수급 상황 또한 나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정도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3일 연속 잘 눌림목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한 18,000원 수준, 뭐 이 이상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보통 한 4~5%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이 기업이 조금 변동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까지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퓨처캠 내일장 원원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정경민 팀장 내일장 원원 시노펙스입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FPCB 그리고 필터, 헬스케어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뭐 그동안 이제 휴대폰용 FPCB에서 이제 돈을 잘 벌었고 그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용 FPCB에서 올해 벌어들일 그런 이제 예정으로 있고요. 뭐 전해질 필터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 신장 투석기를 국내화하는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과불화 화합물 필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9,00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주가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1분기 실적 좀 잘 나온다고 하면 뭐 저는 뭐 10,000원 이상의 레벨업도 좀 예상이 되고요. 신사업의 실적이 더해지는 2분기부터는 확실히 실적 자체가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은 이 가격대를 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뭐 매수가 현재가 10,000원 이하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9,000원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또 9,000원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원어원 신혁승 이사는 퓨처캠 그리고 정경민 팀장은 시노펙스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요.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